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부과 정보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트로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 모셨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피부 질환도 갈수록 그 현대 사회에 가서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피부 질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또 고생하시는데 옛날에 조선 시대를 봐도 어떤 왕은 그 피부 때문에 막 긁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는 그런 역사책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더 많이 그 의학의 발달로 병명이 노출이 되고 발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아질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게 이제 아토피 그 질환에 대해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 말씀하신 걸 약간 좀 보완해 주시고 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그 증세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네. 에피소드는 이 아토피 자체가 네. 여러 가지 질환을 갖다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피부에 나타나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토피성 피부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알러지와 조금 달리 알러지는 네. 이 기억력이 있는 그런 리액션으로 아주 특수한 컴파운드에 있으면 그 컴파운드에만 네. 다시 재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아토피는 그것과 달리 이 innate immunity라고 그래서 네. 이 조금 더 그 계통에 그러니까 아주 스페시픽하지 않고 또 브로드하게 여러 비슷하게 생긴 물질에는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타나는 염증인데 이 치료 방법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토피가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피부 자체의 표피에 데미지가 돼서 barrier function이라는 네.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 있고 뭐 각질이 많이 벗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피부 자체에 그 innate immune 시스템을 갖다가 레버업하게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역할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곰팡이균 펑거스 계통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계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토피가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예방해주는 치료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이 이제 염증이 나타났으면은 그 자체가 뭐 innate immunity든지 아니면 delayed side type hypersensitive reaction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체가 이 백혈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백혈구의 그 성능을 떨어뜨려주는 치료 방법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많이 쓰이는 게 피부에 바르는 연고계통으로 스테로이드라든지 칼시뉴린 이니비터라고 해서 새로 나온 종류의 그런 계통의 약을 쓰므로 인해서 이 면역 세포의 성능을 떨어뜨려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같은 걸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바르는 항생제라든지 먹는 항생제 계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광선 치료, 일광욕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우리가 보통 하는 암 치료할 때서는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광선 치료 계통으로 해서 역시 이 면역 세포의 그 역할을 줄여주는 그런 현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 오피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내복제 계통을 쓰게 되는데 내복제 계통 중에선 대체적으로 이 면역 세포의 역할을 떨어뜨리는 약은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면역성 억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폐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계통을 약을 아주 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써서 면역 세포의 역할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아토피 그 질환 자체를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면역이 예민해서 이제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면역을 조금 기능을 좀 보완하고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토피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앓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갑자기 없다가도 아토피가 생길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렸을 때 있다가 보통 서너 살 되면은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들 중에서 없다가
사춘기라든지 네. 뭐 30대라든지 50대라든지 70대 그,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피부의 이 barrier function 보호해주는 그 펑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해졌을 때 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 70대, 60대, 70대, 80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예. 예. 그리고 겨울에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겨울에 이 건조해지면서 베리어 펑션이 나빠지게 되면 그때 또 심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젊어도 겨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은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무슨 지금은 아토피가 아니겠지 이렇게 잘못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피부 그렇죠. 질환인가 일시적인 일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연세가 드셔서 아토피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있을 건가요?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연세 드신 네네. 분들이 이게 아토피가 이제 나타날 경우에는 그 히스토리를 갖다가 조심해서 네. 여쭤보면은 어렸을 때 비슷한 피부 질환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몇십 년씩 고생을 안 하시다가 생기면은 네. 처음에 생긴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냥 우리 인체 내에 잠복했다가 그렇죠. 그냥 우리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게 좀 이렇게 면역에 좀 이상 기능이 보일 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등등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토피 막 가렵고 했을 때 이제 연고를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연고 예. 제품을. 그러면 이런 건 그냥 평생 계속 사용해도 부작용 없고 괜찮은가요? 아니면 조심해야 되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보통 피부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연고 계통, 그러니까 보습제 계통은 상관이 없는데 이 면역 세포 자체의 역할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들,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연고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첫째 이 바르실 경우에 그걸 오래 바르게 되면 피부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상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그 스테로이드 계통 연고는 꼭 필요하실 때만 쓰시도록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보통 크림 계통, 그러니까 이 수분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계통의 이 연고를 바르시도록 하는데 그냥 계속 그렇죠. 예, 보습제 계통을 바르시도록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자체는 꼭 필요하실 때만 쓰는 게 좋고 근데 스테로이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약한 것부터 강한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약한 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한 약을 오래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 특수한 부위, 특히 피부가 접히는 그 부위에 아니면 팔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 살이 트게 돼요. 스트레치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한 번 생기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치료를 안 되고 얼굴 같은 데 바르게 되면은 여드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로리얼 더마토리에서 눈에 강하게 받을 경우에는 캐러락 같은 게 생겨서 이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 필요 없을 때 바르는 거는 별로 동의치 않고 또 바르더라도 됐으면 가장 약한 약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서 가장 약한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내복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내복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 그 스테로이드 계통을 내복제로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저희들은 보통 1년에 내복제로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뭐 10번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그 내복제 중에 스테로이드 외에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사이클로스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셀셉트라는 이런 이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이런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이라든지 그런 이식수술 받은 사람들이 쓰는 약을 종종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자체가 너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역할을 줄여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런 연고 제품 전부 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다 99%는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 연고제를 좀 갖고 와서 그냥 바르고 났더니 괜찮아진다 해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꼭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전문가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